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누전의 나노코박스. 자, 보건부의 자문위원회 회의는 언제 개최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주말에 HLB 관련 기사 특별하게 지금 나온 게 없죠. 근데 이제 WHO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신규 치료제 2종을 좀 승인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들을 1월 달에 이제 자문위를 통해서 약물이 들어간 부분들에 어떤 승인 자문 관련되는 부분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WHO에서 사용을 뭐 권장한다든지 유통을 허가받았다든지 긴급 사용 승인 받았던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참조를 해서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의 어떤 소식에서 WHO의 어떤 기사들이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좀 나왔던 이제 기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코백스 관련되는 기사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실 만한 것은요. 이 WHO의 산하 이제 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진국 말고 이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 관련해서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급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월 15일 전 세계 국가에 10억 도주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겠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이제 백신의 부족으로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제 2020년 12월부터 자국민의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코백스 프로그램 통해서 이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 저소득 국가 관련돼서 백신 접종 관련되는 부분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백스 백신 출하량이 144개국에 10억 도주 정도 백신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20억 도주 백신을 제공하는 목표를 했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 이제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3차, 4차, 부스터차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방 국가에서 백신 수출 관련되는 부분이 제한을 한다든지 약을 비추가하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코백스가 이제 기증자가 기부한 100억 달러의 예산에서 직접 구매해서 국가에 이제 백신을 뭐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일부 부유한 국가에서 이제 백신을 모두 기증했고, 코백스가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백신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보급품 어려운 국가에 10억 도주를 배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런 불평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WHO 기준 보신다고 하면 선진국가는 거의 한 이제 70%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비해서 가난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5%, 그래서 전 세계 전체로 보면 40% 이상이 첫 번째 백신을 아직도 지금 접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이 되는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유통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안전성 면에서 WHO가 좀 기대를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자, 노바백스와 이어서 합성항원 형태의 진행되는 나노코박스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mRNA 백신이었던 하이자 모더나라는 이 mRNA 백신 관련해서 좀 기피자가 전통적인 백신이니까 노바백스 쪽에서는 이 백신의 어떤 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좋기 때문에 대안으로 좀 착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WHO에서도 이제 면역력 저하자, 그래서 면역력 저하자들이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막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백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추가 백신할 때 노바백스 관련되는 백신을 공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이 승인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장 출발했을 때는 미증시의 영향을 오늘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 바이오주들은 연초부터 이제 오스테미 플란스라든지 이제 뭐 매드팩토의 임상 관련되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번 주 이제 정선이가 열리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들이 바이오 쪽에 좀 불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HALB 관련되는 부분은 테라피틱스가 넥스트 사이언스와 한 5% 가까이 좀 빠지면서 HLB는 뭐 약보합세 흐름을 좀 마쳤는데요. 자, 장 출발하고 이제 특별한 현지 기사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현지의 어떤 이제 국회의원들이 백신의 어떤 연구 결과를 명확히 밝혀라.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국 백신을 좀 우선시하라. 뭐 이런 어떤 기존의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나노제는 11월 말 이후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쭈앵뱅중 이제 윤리위원장이 얘기를 연말에 했듯이 이 보호 효능이라든지 면역 원성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WHO 기준이나 FDA 기준으로 거의 다 지금 만족해 있는 상태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과 HLB 생명과 계속 이제 백신 소식이 자문위가 아직 지금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사니까 특별히 뭐 영향력 있는 기사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HLB 주가 백신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거듬어 보면요, 이 자문위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이제 6월 달에는 아예 이제 뭐 그 초기 데이터니까 바로 이제 반려를 했고요. 7월 달에 다시 이제 긴급 승인을 넣었을 때 8월 달에 이제 1차 윤리위원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문위가 29일 날 나왔던 부분,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을 추가 서류를 필요한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1호 접종한 모든 피험자에 대한 안전성 자료, 백신이니까 업데이트하고 중대한 이상방은 시비한 어드버스 이벤트 관련되는 사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 그 뒤에 이제 뭐 델타라든지 이런 변이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WHO 기준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른다. 최소 50%의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논의한 협력을 요청했다. 여기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이 자문위가. 그래서 9월 달에도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12월 달에 이 부분을 만족하는 결과를 제출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두 번째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이 12월 말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윤리위원회가 일정에 따라서 보건부에다가 서면 요청을 보낼 거고, 다음 주니까 연초죠. 연초에 이제 원료 의약품 허가 자문위와 회의를 열어서 이 백신을 검토할 예정, 이렇게 나왔고, 사실 1월달 초에도 현지 언론이 이 자문위 개최가 조만간 열린다 이랬는데 사실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시 또 지금 내용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카톡방에 많은 회원님들이 그 현지에서 지금 이번 주에 회의가 열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내용들 좀 살펴봐 달라고 하는데요. 자, 요런 이제 내용들 현지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물으셨던 이제 기사 내용은 요거는 보건부 자료가 아니고요. 호치민 이제 보건부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알림에 보면 평가 일정이 있는데요. 평가 일정이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보건부 주간 근무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요런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일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9일날 보시게 되면 9시, 오전 9시 반에 이제 요 CCHN 차원의 컨설팅 위원회 회의 이 열린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문위가 이 19일날 개최된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보건부 포탈이 아니라 호치민시 보건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전체 행정기관 중에서 보건부가 있다면 산하 이제 각 뭐 도라든지 시 쪽에 이제 보건부 뭐 이렇게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되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위가 아니라 이 호치민시 자체 내에서 열리는 일종의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건부 포탈은 여기에요. 예, Ministry of the Health 포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일정들이 이제 2020년도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일정 관련되는 부분을 언제 열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간의 어떤 상황을 보면 회의가 열린다라기보다는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회의 결과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그간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참조해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사실 이제 지난주나 이번 주 이미 이제 회의가 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왜 안 열리고인지 상당히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조금 있으면 이제 3월달 되면 사실 삼성 관련되는 이제 최종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차원이니까 사실 이제 긴급 사용 승인보다는 조금 더 지나면 정식으로 그냥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베트남의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은 계속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이 오늘도 많이 좀 급락을 하는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자, HLB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자의 이 단기의 어떤 추세 전환은 한 2주 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 좀 밀리다가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 양봉의 어떤 시가까지는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34,400원 정도.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개인들은 좀 매수. 오늘은 이제 아직 그 수급 관련되는 부분 합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난주에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예, 주 후반에도 좀 느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아쉬운 것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 밴드 태깅이 나올 만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다시 좀 줄면서 다시 좀 이제 조정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베트남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21선 이게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추세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주 이상의 또 이제 거래량 줄면서 좀 행보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나와서 올라갈 때 가장 좀 이상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베트남에서 좋은 소식을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